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정말 애매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내일은 제발 좀 반등하길 바라며 오늘의 경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봐야겠죠. 자, 며칠 전만 하더라도 갑자기 막 급락해가지고 걱정이 나왔던 삼성전자. 하지만 어느덧 88,000원 근처까지 다시 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왜 이렇게 오르고 있나 봤더니 바로 HBM3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곧 엔비디아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지금 봤더라도 좀 늦긴 했습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삼전은 뒤늦게 참전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HBM에 대한 시장이 너무나 좋다 보니 수혜의 기대감은 당연히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결론이 나는 날 그때 갑자기 주가가 빵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단기 고점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삼전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죠. 7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그냥 한 번에 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HBM이 결국은 승인이 날 거다, 이러한 얘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선반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주식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한미 반도체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60일선에 포근하게 누워있는 한미 반도체 목표가 30만원짜리 리포트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금 가격의 2배 수준이라 눈이 안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증권이 목표가를 30만원을 제시한 이유가 뭔가? 바로 실적 개선을 이유로 목표가를 높여 잡았는데요. 지금 또 이 주식 이미 완벽한데, 그런데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시장 역시 HBM에 상응하는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한미반도체 TC본더 장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건데요. 물론 한미반도체 어느 정도는 반영한 주식이기도 합니다. 올해 예상퍼가 60, 내년이 44, 내후년은 29로 낮아진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퍼가 60이나 되기 때문에 싸진 않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가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건 이거겠죠. 이 실적 전망 그대로 간다면 분명 30만원 갈 겁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증권가의 말이 그렇게 항상 맞지는 않더라고요. 과연 그 실적이 그대로 갈지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매력적인 자리는 맞다라고 보이네요.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대왕거래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첫 탐사 시추 장소가 대왕거래로 낙점되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넥스틸, 그 다음에 한국 ANKOR 유전 등이 잠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이달 30일 전에 한국석유공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나온 소식은 일단 아직까지는 소문이라는 거고요. 그러나 곧 관련 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왕거래 관련주도 슬금슬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G노텍 언제 여기까지 왔나요? 자, 올해 초만으로도 아이폰의 전망이 어둡다, 혁신이 없다, AI가 없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결국 저점이었네요. 애플도 그때 저점을 딛고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고 덩달아 LG노텍도 52주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이 와중에 LG노텍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무려 40%나 성장한 영업이익이 기대가 된다고 하며, 애플의 중국 내 대규모 프로모션 효과 플러스 신규 아이패드 출시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LG노텍 딱 3개월 만에 무려 67%나 상승했다고 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52주 신고가 기업은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둘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APB-R3,
이러한 치료제를 미국 신약개발사 에보뮌에 약 6,5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조금 조정받나 싶더니 다시 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의 간질환 용도에 대한 국제 특허 PCT를 미국에 출원했다. 이러한 소식이 연달아 나오며 오늘까지 주가가 상승하고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을 통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참고로 증권가의 목표가는 33,000원, 지금보다 무려 한 60% 정도 더 올라가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DS투자증권, 여기서 관련 리포트를 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금리 인하 시기는 바이오겠죠.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아니, 길이 밖에 나가봐라. 저기 전기차 많지. 그런데 저 많은 전기차 딱 5년만 지나면은 다 쓰레기로 바뀐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 다 어디 갈 거야? 땅에다 묻을 거야? 아니지. 그거를 모아서 재활용하는 사업은 얼마나 대박이겠냐. 이러한 말이 우리를 관통할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폐배터리 관련주가 매우 크게 급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일 하이텍, 그리고 세비캠이 있었죠. 자, 그 중에 성일 하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2주 신저가를 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미 작년 3분기부터 적자 행진 시작했고요. 전망으로 보자면은 올해까지는 적자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일 하이텍 망한 이유가 뭘까요? 심플합니다. 광물 가격이 비싸야 재활용을 해서 쓸 텐데, 그런데 요즘 뭐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재활용을 하겠습니까? 재활용해서 쓰는 것보다 그냥 새 거 사서 쓰는 게 더 싸면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재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보다 그냥 광물 가격이 더 싸니까 사업성이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 다시 리튬 가격 등 그런 것들이 올라가야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도 다시 기지개를 킨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면 목표가를 10만원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5월 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죠. 아마도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곧 저점이 다가오긴 할 텐데 도대체 언젠지 모르겠다. 딱 그때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시장 또 트럼프 트레이드. 자, 우리나라 장에서는 어제 오늘 둘 다 트럼프 관련주가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TMTG라는 기업은 무려 31%나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휴업체 럼블은 20%가 상승했고, 그 외에도 총기 업체는 11% 상승, 교도소 업체는 9%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뭐 다른 거는 뭐 직접적인 관련주라고 해. 그런데 총기 관련주랑 교도소는 왜 올랐냐 하고 봤더니, 일단 총기는 트럼프가 총기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교도소는 야,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민영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 관련주가 올랐다고 합니다. 야, 그런데 미국은 확실히 다르죠. 어떻게 교도소, 다른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만큼은 이게 민영화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련주가 뭐가 있냐 이거 찾기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인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인이 한 번에 그냥 우리나라 가격으로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이더리움 ETF가 오는 23일부터 거래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코인 드디어 저점 쳤다. 다시 올라가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코인 관련주도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죠. 또한 테슬라도 트럼프 관련주인 거 알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슈퍼팩에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4,500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620억, 한 번도 아니라 매달 기부한다고 하니까 야, 진짜 그냥 줄 서기는 확실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머스크는 트럼프가 총격을 당한 직후 트럼프 지지를 올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에서는 테슬라가 트럼프 관련주로 엮이며 장중 6%나 급등하는 모습도 잠시 나타났다고 하네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큰 기업이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도 대박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렵죠. 막 예를 들어서 땡땡 그룹이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
야,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 몇 년 뒤에는 그런 일이 생길지 혹시나 그런 시절이 오면은 그거 나름대로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트럼프 아리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9월 인하할까? 자, 지난밤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들 트럼프 관련 이야기 본다고 파월 의장의 입은 쳐져도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이제는 금리에 대한 걱정이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 어차피 인하할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제 파월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인플레가 정확히 2%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비둘기를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그 근거 뭔가 일단 인플레 하락하고 있는 거 팩트,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버티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냉각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2%를 찍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패드워치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려 99.9%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 관련주도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리 가격 더 오른다. 올해 들어 20% 이상 상승한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원자재 정보업체에 따르면 러우 전쟁에서 매일 구리가 수톤씩 사용되고 있고 러시아는 지난 1년 동안 폭탄 생산량을 더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선용 수요가 맞물리며 구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 앞으로 4년에 걸쳐 톤당 4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구리 전선 관련주 또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MSCI 편입이죠. MSCI가 벌써 한 달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앞서 편입되었던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 등은 편입 전까지 꾸준한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편입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 종목으로는 맨날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LS 일렉트릭, 두산 로보틱스, 삼천당 제약, 삼양식품, LIG 넥스원, LS, 현대로템 이러한 기업들을 들 수 있다고 하고요. 한편 편출 가능 종목으로는 SKIT, 한미약품, 현대건설, SK바이오사이언스, 넷마블 등 이러한 기업들이 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MSCI 정기 변경 발표는 8월 13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와 호주 등 유망 기업에 투자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20억 달러면 약 2.8조 원에 이르는 규모라 절대 적지 않겠죠.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이번 투자에서 절반은 일본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인도, 한국, 호주 등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 그 우리도 좀 매력이 없나? 왜 굳이 일본에 반이나 투자하냐 하고 봤더니 아무래도 지속되고 있는 엔화 약세, 그 다음에 활발한 공공시장, 기업 우호 정책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증시가 매력이 높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다 돌고 돌겠죠.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코스피 3300 올해까지는 좀 힘들겠죠. 내년에는 꼭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가끔 주위에서 듣다 보면은 일 조금 하고 실업급여 받고 일 조금 하고 실업급여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은 이거는 원래 의미와는 좀 다른 실업급여 악용에 가깝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회에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게 되면은 급여액을 차차 줄이는 법 개정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치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5년간 3회를 진행하면 10% 삭감, 4회를 진행하면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일단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만 이제 확실히 노리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에서의 약자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목표가를 보도록 할게요. 무려 34만원. DS투자증권에서 현대차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 목표가 34만원을 올리고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비 7.5% 증가, 영업이익은 2% 상승 수준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서 그렇게 잘 팔리는가? 바로 미국이 다른 지역들의 판매 부진을 상쇄하며 호실적을 견인했고 환율도 꽤나 괜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예상을 상회하는 우호적 환율 지속과 하이브리드 믹스 확대 등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도 있고요. 인도 IPO, 그 다음에 조지아 공장 가동 등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현대차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대차 인도 상장 IPO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요즘 좀 쉬어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NC소프트, 저를 믿나요? 요즘 게임주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펄어비스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넥슨 게임주도 최근 게임 성적 대박을 바탕으로 주가가 한번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와중에 다음 타자는 NC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시장에서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심플하네요. 바로 신작 게임 호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8월 28일에 신작 호연이 한국, 일본, 대만에서 출시한다고 하며 캐릭터 수집형 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는 TL 글로벌 서비스 불소2의 중국 서비스, 내년에는 아이온2 등의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다른 게임들은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고 내년에 아이온2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혹시나 호연이 또 대박을 쳐줄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마도 몇몇 기름들은 아니다 기린 NC소프트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정도로 워낙 신뢰도가 낮은 게임사이다 보니 일단은 출시까지는 조금 기다려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게임이 나올지 잘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